사실 김모 의원이 지금 군형법 폐지한다고 총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들들이 죽는데 이걸 어떻게 폐지합니까? 총대는 그분하고 한번 목숨 각오한 저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누가 이길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우리 인천지법 앞에서 이게 있다는 게 너무나 참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깝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의 헌법재판소 위원 제청을 규탄한다. 성명서 친애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회견에 나와주신 기자 여러분,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92조 6항을 합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가 군형법 92조 6항은 위헌이라며 다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연진 판사의 헌법재판소 위원 제청 철회를 요구하기 위하여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은 한 달이 넘게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 13개의 시민단체와 함께 이연진 판사의 위원 소송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에 아들을 둔 부모들은 군대에서 학문 선교는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이 연진 판사의 헌법재판소 위원 제청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회견에 나와주신 기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리 아들들을 지켜주십시오. 동성애는 절대 인권이 아닙니다. 특별히 군대 내에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상명하복이 뚜렷한 군대 내에서 어떻게 합의인지 강제인지 구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 24일 군 검찰이 A데이가 장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BOQ에서 적극적으로 동성행위를 하였으며 무분별하게 관계를 여기저기서 가졌기에 육군보통군사법원 선고공판 재판부가 군 형법 92조 6항의 위반 혐의로 A대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급한 국가 안보위기와 상명하복의 철저한 계급사인 군대에서 만약 군 학문 선교가 합법화된다면 군 기강은 와야 될 것이며, 동성애 학문 선교로 인한 각종 성병과 에이즈 감염의 증가로 인해 국가 안보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는 소수의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판결이 위헌이라고 제청을 하였습니다. 학문 선교를 옹호하는 이연진 판사를 규탄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연진 판사의 개인의 도덕적 판단 기준인 인성의 문제와 판사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조기 사표를 요구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인천발전시민연대와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의 김수진 대표는 공문과 진정서를 접수했고 이현진 판사의 해명의 자리를 인천지방법원 김인욱 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또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과 13여 개의 시민단체들은 향후 이현진 판사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제청을 처리할 때까지 일일 시위와 대대적인 인천시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나아가 전국적으로 자식들 군대 안 보내기 운동까지 적극 펼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이현진 판사를 규탄하고 개인의 도덕적 판단 기준인 인성 문제는 물론 판사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현진 판사를 판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7년 5월 31일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의 13개 단체. 저는 홍성에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4시간이나 걸리는 이곳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겠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군대는 그 특성상 엄격한 규율과 군기가 유지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안위가 달려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폐쇄된 집단인 군대에서 군형법 92조 6은 군 기강을 허무는 병영 내 학문성교를 포함한 성적 행위를 금하고 더 나아가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 아래 상급자의 성적인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들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일부 동성애자들과 그 옹호자들, 인천지방법원의 이현진 판사,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려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주장처럼 동성애자의 인권을 말살하고 동성애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학문성교로 인한 에이즈가 급증하고 군대 내 성적인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그것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항마저 폐지된다면 어느 부모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군대는 우리 아들들이 자신들의 가장 푸르른 젊음의 때를 바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곳입니다. 나라 지키러 간 내 아들이 에이즈 걸려 돌아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군형법을 더 강화하면 강화해야 했지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 판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군형법 92-6, 92조의 6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군인 또는 준군인, 군무원 같은 사람들이 학문성교 및 그 밖에 추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육군 병장 2명, 포대에 있는 육군 병장이 2명이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11일간에서 성적 추행을 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어디에서 했느냐? 생활관에서 했습니다. 생활관이 어딥니까? 옛날만 내무관이죠. 10번은 내무반에서 했고 1번은 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의만 했더라도 그 신고를 누가 했느냐? 같은 병사들이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생활관에서 이상한 짓 하니까. 그래서 신고해서 걸린 겁니다. 자, 이것이 집에서 한, 영에서 한 그런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여러분들 처벌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군 검찰은 그것을 기소해갖고 재판부에 왔는데 이현진 판사는 한 서너 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이것은 내가 판단할 수 없다. 이건 헌법 그리고 법이 잘못됐다. 이현진 판사 똑바로! 첫 번째, 법이 명확하지 않다. 기타 추행이 뭔지 모르겠다. 기타 추행이 나온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여러분, 군대 내에서 차마 제가 구체적인 행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잠자면서 서로 간에 팬티 안에 손을 넣고 기타 등등, 입으로 기타 등등,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타 추행에 해당해서 처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두 번째, 2년 이하의 징역이 불명확하다. 판사가 왜 있습니까? 처벌 정도에 따라서 반복적이냐 이례적이냐, 그런 걸 따져서 자기가 집행유예도 줄 수 있고 1개월 줄 수도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을 때리라는 것이 그것이 법이 잘못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죠? 마지막 안 되는 이유가 군인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성행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래서 법이 잘못됐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거 맞죠? 그렇다면 우리 일반 군인들도 군에 가서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남자들은 더욱더 자기 성적 욕구가 있지만 절제하는 게 맞죠? 그게 군대죠?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국민 여러분, 감성파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른 얘기지만 육군본부에서 대위가 성적 자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뭐 밖에서 했더니 뭐 했는데 부대 안 BOQ에서 점심시간에 병사, 하사, 장교들과 수시로 성행했는데 TV에 나왔을 때는 눈물 찔찔 짜면서 이런 감성파리에 절대 놀아서는 안 되는 줄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팩트에 입각해서 이걸 국민들한테 알리기만 하면 이깁니다. 맞습니까? 언론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습관돼서 온 국민한테 이 사실을 똑바로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계신 이현진 판사님이 군형법 그 제92조 6에 위헌을 했다고 해서 제청을 취하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들을 의무적으로 보내야만 하는 여느 엄마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엄마입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그 군형법 92조 6이 합헌 판결을 냈다고 해서 환영한다는 그런 발언을 한 게 작년 8월 달입니다. 정말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다시 이렇게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긋지긋한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납니다. 저희 엄마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시달려야 됩니까? 아들 가는 게 죄입니까? 김정은은 지금 헬멧 만든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보로 이렇게 무장되어야 될 군대가 이렇게 판사님들이 학문 선교를 보장한다는 그런 법을 고치려고 하니까 저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법을 믿고 법대로 살아야 될 부모들이 자식들도 돌봐야 되고 생계도 책임져야 되는데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소모적인 일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군대는 갔다 와보지 않아도 대부분 다 잘 알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면 더 잘 알 것입니다. 같은 군인들이 내무반에서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폐쇄적인 생활을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군대에 갔다 온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알려지지 않은 성폭행들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해도 신고조차 어렵답니다. 신고를 한 사람들조차도 좋게 하자면서 넘어가자고 한답니다. 그때 군대 갔다 오는 사람에게 조사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전역자들의 82%가 군대 내에서 이런 성적인 행위를 당해도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형법 92조 6은 군인이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학문선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92조 6이 없으면 합의하에 학문선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군인이 합의하에 학문선교를 군대 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되면 도대체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학문선교를 반복하면 학문 관약도 늘어나서 변실금 일어납니다. 군인에게 변실금은 치명적입니다. 이래서 나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만에 하나 에이즈 걸린 군인이 있다면 군대가 에이즈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는 일부 소수 성적 만족을 위해 다수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 병사 그리고 그 가족의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또 몇몇 정치인들과 기자들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미국도 군대 내에서 학문선교 합법화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똑똑한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안 좋은 법은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지원됩니다. 여기서부터 너무 큰 차이입니다. 동성과 성폭행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군대 성폭행 실태 조사에서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일과 후에 외출합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일과 후에 외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갇혀있는 군대 내에서 성적인 충동을 참아가면서
지내고 있는 많은 군인들에게 이것을 합법화해준다고 하면 군대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요즘 출산 절벽이라는 신조어 등장했습니다. 애들이 없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동으로 군인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안 되는 소중한 자식들 군대 보냈다가 에이즈 걸렸다느니 동성애자가 되었다느니 이런 얘기들 들은 날이 오게 될까봐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도 아들 셋 가지신 분, 또 아들 5 가지신 분 오셨습니다. 제가 어떤 저희 아이 친구 엄마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문제에 대해서 학문 성교를 허용해 줄 수도 있다고 한다. 아들 셋 가진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잘못된 교육이나 군대 다녀온 후에 동성애자가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사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어쩌다가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다수가 피해를 볼까 걱정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제발 자녀를 낳으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좋은 환경, 아름다운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또 특히 아들 가진 부모들 군대 갔다 오는 목적에 맞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랑스럽게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군역법 제92조 6 위헌 제청을 취하해 주십시오. 아들 가진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대표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 조직의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대 내 동성애 학문 성교와 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위헌 제청을 한 이 판사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로 위헌 제청을 즉각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군대 내 동성애가 만일 허용되면 동성애와 그리고 불결한 성관계로 인해서 에이즈가 확산되고 도덕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이 나쁜 동성애, 에이즈를 유발하는 이런 동성애를 국가적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80개지만은 우리나라는 자유가 많기 때문에 그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 조직의 특수성 그리고 지금 정전 상태에 있는 준전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군 기강이 확립 전시 요청한데 이것마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요 군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처리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지금 한국의 학부모들은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군대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동성애를 인권이라 교육하고 있고 에이즈로 환자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군형법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좀 억제되는데 만약에 위헌제청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완전히 동성애 의격이 강화되고 그래서 에이즈가 더 늘어나고 군대는 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든 국민의 인권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인권을 존중하는 것하고 동성애 학대 자체를 보호하는 건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인권이 되려면은 그것은 우리의 생명권과 보건권과 행복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 지금 동성애자는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고 수명도 25년에 30년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가져오고 건강을 해치는 이런 에이즈는 동성애는 이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헌재가 3번에 걸쳐가지고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으며 그것도 작년 7월 달에 했는데 금방 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그런 공신력을 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즉각 처리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국익과 공익과 이 학부모들의 그 가슴 쓸어내리는 이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 시민의 음성을 들으시고 즉각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판사로서의 기본적인 질서조차도 흐트리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이현진 판사님, 대법관들의 그분들의 그 생각이 흐트러져서 그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92조 6은 군인들이 공공의 생활을 목적을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 법을 합헌 판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현진 판사님은 헌재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해서
작년 7월 28일 채 1년도 지나게 안 해서 이건 무슨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현진 판사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법관들의 질서와 그분들의 다른 판사들까지도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고 저거밖에 안 되는다고 국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진 판사님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다수의 이익과 그 다음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과연 무엇이 옳은지 곰곰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현진 판사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철회할 수 없다고요? 왜 철회하지 못합니까?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92조 6항 본인이 헌법재판소 낸 거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해명하시고 92조 6항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깊이 생각해 보셔서 철회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철회하지 않을 시에는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또 불이익을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이 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심이 듭니다. 이현진 판사가 지금 동성애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가 동성애 짓을 하고 있다면 커밍아웃 이 시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는 미친 짓입니다. 부모가 이 사실을 안다고 그러면 자신 농사 잘못시켰다고 한탄할 것입니다. 그의 가정은 죽음의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눈에 피눈물 나지 않도록 우리 이현진 판사님은 바른 판단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애자 대부분들은 부모와 가족을 속이고 이런 동성애 짓을 합니다. 나중에 들통이라면 그 사실 알게 된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 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현진 판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동성애는 과연 타고난 것인가?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인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세계 학자들이 발표했습니다. 동성애 유전자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들을 소수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동성애 하는 자들은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해서 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을 그들에게 물어야 될 줄 압니다.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 하는 것은 개가정 개도 없습니다. 동성애는 자신이 학습한 것입니다. 동성애자들 대부분 포르노 중독자입니다. 성 중독자들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에이즈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현진 판사님, 지금 대한민국의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3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는 6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에이즈 위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어찌 하시겠습니까? 군대에서부터 이런 동성애자를 양성하고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그런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이현진 씨는 판사라고 그랬습니다. 판사는 법을 지키는 그런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방금 김영길 우리 소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2008년도와 2011년, 2008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동성애 행위는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고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세 차례의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동성애를 허용하려고 하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판사가 어찌 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이 주장을 하려면 그 판사직을 떠나십시오. 법정에서 떠나십시오. 군역법 92조 유황은 지금 이 군동대를 하게 되면 2년 징역을 살게 되었는데 더 강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년, 20년 무기징역을 집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남성간 성폭력 건수가 2012년에는 831건, 2013년에는 1060건, 2014년에는 1375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군대 내 성폭력 건수는 더욱 심각합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는 83건, 2013년에는 90건, 2014년에는 220건으로 최근 3년간 265%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바닥에 이 군동성애 허용을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에이즈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진 판사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이 군동성애법을 강화시키는 그런 양심 선언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현진 판사에게 묻습니다. 우리 서울대 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남성애자의 그 남성 동사자의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750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도 군 동성애에서 이건 허용하면 안 됩니다. 750배 남자들 간의 동성애를 통해 에이즈가 걸립니다. 그들의 생명은 20년 30년 짧아집니다. 그들의 치료비는 한평생 동안 5억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국가를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군동성애 허용을 안 될 줄 믿습니다. 취하하십시오. 바른 양심으로 돌아가십시오. 부모를 슬프게 하는 불효자가 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로 돌아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이 군형법 92조의 6을 없애자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일부 잘못된 의견을 제가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른은 자기 성적 결정권이 있고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면, 즉 강간이 아니라고 하면 남자 둘이 군인이라 할지라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형태가 남자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학문 성교인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인지 강압에 의한 성관계인지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곳이 군대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가 학생을 심리 상담을 하는 경우에 이것을 이중관계라고 부릅니다. 즉 내담자와 상담자라는 관계 이외에 교수와 학생, 즉 학점을 좌우할 수 있는 교수가 상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상담 자체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이중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군대에서 강간을 당한 혹은 학문 성관계를 당한 또는 강요받은 자가, 즉 성적 피해자가 그 가해자와 이중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사와 부하 또는 동료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군대는 이 상명하복의 구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내가 강압에 의해서 당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일은 실제로 수많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렉 젤로도브라고 하는 병사의 사건은 굉장히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군대에서 학문 성관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성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과정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진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성폭력을 당했고 충격이 크다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결국에는 그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합의하에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젤로도브의 이 진술은 이중으로 또 젤로도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많은데 강압에 의해서 자신이 결국에는 당했다는 걸 말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해서 성관계를 한 이상한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벌을 피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진술 이후에 외상이 더 깊어졌고 실제로 불안, 강박, 우울 등 여러 가지 정신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아내와 이혼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으며 2011년 그때 당시 6가지의 정신병약을 버티며 그냥 생존하고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젤로도브의 사건은 이 땅의 국민들에게 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땅의 아들들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젤로도브처럼 제2, 제3의 젤로도브가 되어서 나는 내가 좋아서 했다.
나는 내가 당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 상사와 하사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중관계가 정해져 있는 군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에 대해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의무병입니다. 아들 아니면 사위가 반드시 군대를 갔다 오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사위를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은 정해진 일들인데 그렇게 되어진 과정 자체를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들을 낳은 것은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위를 보는 일이 후회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군대 내에서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명씩 그러다가 이제 20명씩 최근에는 30명 이상씩 연 군대 내 에이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군령법 92조의 즉 학문 선교를 그 많은 법을 없애버리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들을 의무적으로 내어놓아야 되는 이 땅에서 아들의 학문을 지켜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 땅에서 아들 낳고 미역국 먹은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에 에이즈 환자 진료를 7만 번 이상 하면서 군대에서 있었다가 실제로 저희 병원에 입원하게 된 젊은 군인 에이즈 환자 한 명의 실제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연병장에서 구보라고 연병장을 뛰는 게 있습니다. 뛰는 거를 1시간 정도 하는데 그 구보하기 전에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열애를 다 시킵니다. 그런데 몸이 전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1시간 동안 구보를 했는데 구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독군 수도병원에 군인병원에 후송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에이즈 환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에이즈 환자였다는 것은 군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군대가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에이즈 환자들이 입대를 하고 있고 혹은 군대 생활을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쓰러진 이유가 어떻게 했냐면은 1시간 연병장을 뛰는 동안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다 갉아먹어서 그 길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 식물인간이 되고 소변을 자기 힘으로 못 보니까 소변줄을 걷고 기저귀를 찾는 신세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키가 180이고 아주 잘생긴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랑 같이 내무반을 썼던 수많은 사병들 그리고 동료 병사들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이 친구와 동성애를 했다면 에이즈에 집단적으로 감염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나라 군대 내 동성애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 또한 에이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군형법 92조가 없어지면은 마음껏 성행위를 하고 또 남성끼리 여러 가지 추행 그리고 학문 성교를 하게 될 때 에이즈 감염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군이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 최후의 보루인데 이것을 에이즈의 온상으로 에이즈의 숙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특정 세력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후원하고 기도합니다. 동성애 반대하는 장소 집회 때마다 열심히 찍는 KCTV 응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귀한 방송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지만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야지만 계속적으로 아스팔트 위에 사연들을 담아내는 귀한 방송 사역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시대에 바른 언론, 바른 인권을 외치는 언론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것이 KHTV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올바른 인권, 바른 인권, 이 사회의 진정한 다수의 인권을 위해서 또 안 그러면 진정한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KHTV입니다. 여러분 KH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KHTV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 후원하면 후원할수록 여러분 대신에 많은 국민들에게 대다수 국민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부탁합니다. KHTV 항상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특별히 꼭 후원도 해주시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 방송 KHTV를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많은 지지와 성원을 해 주시면 일하시는 분들께서 지치지 않고 더 잘 일하실 것 같습니다.